yeah, that should be our game. That should be our habit. So yeah, especially when we play at home, so we have to always thinking about to win the games. 아빠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좀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라고 저는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의 첫 장면은 뉴캐슬 고든과의 포옹이었습니다. 에버튼 시절 손흥민을 향해 역대 최고 선수를 의미하는 염소 이모티콘을 남겼던 그 선수입니다. PL에서 손흥민을 흠모하는 대표적인 윙어인 고든은 지난해 21골 제로 페널티라는 리트윗에 좋아요를 누르며 꾸준히 자신의 우상을 팔로우 해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 데뷔골을 기록했을 때 고든은 불과 9살 꼬맹이였습니다. 183cm의 윙어, 그리고 지난 시즌 36.6km/h의 속도로 리그 1위에 오른 압도적인 스피드. 고든이 왜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보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염소는 논란의 아이콘이지만 고든과 유사한 형태의 포워드 계열 중 손흥민이 PL에 남아있는 가장 롱런한 슈퍼스타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9살 고든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해당 경기에서 가장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어린 손흥민이 180이 넘는 신장에 빠른 윙어 계열의 상징이었던 맨유 호날두를 지켜봤듯이 대부분의 어린 선수는 자신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최고 선수를 팔로우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든 앞에서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랑 그의 모든 기록을 합쳐 가장 빛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시간은 고든 같은 어린 선수들이 TV 넘어 꿈을 품게 만들었고 함께 뛰게 만들었으며 오래 구전될 이야깃거리들을 무수히 생성해왔습니다. 주장이자 30에 이른 시즌, 그의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 올해인 것이 왜 더욱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득점왕과 8시즌 연속 10득점을 비교하면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계에는 다른 종목보다 유난히 많은 반짝 스타들이 피어나고 급격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비올라는 메시 이전의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추앙받았지만 지금은 그의 단기 활약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드리아누는 호나우두를 뛰어넘는 재능으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임팩트를 남겼지만 지금은 역시 불운한 선수의 대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넬카가 아스널 유니폼을 입을 때 벵거 감독의 소감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후 입단하는 앙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극찬이었습니다. 아스널 다큐에서 앙리의 인터뷰를 통해 아스널과 프랑스 대표팀에서 꾸준히 아넬카를 친구이자 라이벌로 여겼고 동경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넬카와 앙리는 나란히 PL 득점왕의 위협을 달성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런던의 왕은 단연 티에리 앙리입니다. 앙리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괴물같이 꾸준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넬카가 상하이 선화에서 뛰던 황혼기의 앙리는 아스널에 임대로 복귀하여 전설적인 컴백골을 기록하는 드라마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그렇듯 오랜 전성기를 가진 사람들은 존경을 가득 안고 은퇴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앙리가 월드클래스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의 측면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아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앙리를 축구로 모욕하는 것은 지구촌 공통, 추갈못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넬카가 월드클래스인가라는 질문은 꾸준히 생성되는 주제입니다. 무려 PL 득점왕 출신에게도 가혹한 축구계입니다. 대본을 적으면서도 온전하게 실감나지 않지만 손흥민은 앙리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앙리의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던 어린이에게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2023년에 한국 선수가 그 기록을 쫓을 거야라고 말했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리그인 PL에서 8시즌의 주전 경쟁을 버티는 것은 그가 종목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한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수를 의미합니다. 8시즌 두 자릿수 득점은 인간계 기록이 아닙니다. 이른 나이에 프로 데뷔에 성공하고 기나긴 세월 동안 장기 부상이 없었으며 꾸준히 출장했고 신체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도중에도 발전이 멈추지 않은 일부 선수들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고 많던 PL 스타들 가운데 손흥민은 7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시즌을 날리는 비운의 스타들도 즐비했던 가운데 7명의 선수는 재능과 노력, 그리고 내구성이란 영역까지 장악했으니 인간계 기록이 아니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시기가 그의 나이 35살이나 36살이 아닌 바로 2023년인 것이 더욱 고무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성장 곡선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축구에 거의 미쳐있는 삶을 살고 있는 손흥민의 경기는 매 시즌이 변곡점이었지만 올 시즌은 유난히 성장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손흥민부터 그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롱런만큼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축구는 전형적인 전성기가 짧은 선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잔발로 빠져나가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공간에서 최고 속도를 바탕으로 스프린터하는 선수들 대부분은 스피드를 잃자마자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원터치 패스를 보내고 역습 상황에선 스프린터와 스루 패스를 좋아하고 여전히 전방 압박을 펼치는 와중에도 90분 체력이 전혀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 중앙 어디에 배치되어도 오프더볼에서마저 경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손흥민의 또 다른 순간은 뉴캐슬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협력 수비를 단행했던 장면입니다. 그에게 두 명이 붙는다는 것은 어딘가의 동료는 풀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야가 매년 넓어지는 손흥민에게 동료가 풀이라는 것은 언젠가 그에게 어시스트왕 트로피를 안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발점입니다. 즉, 그는 경기장에 가만히 서 있어도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축구계의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두 개의 어시스트는 최고 속도가 아닌 일시적인 가속도로 상대를 벗겨내고 만든 결과였습니다. 최고 속도로만 상대하는 선수들에 비해 가속도로 승부하는 선수들은 대체로 롱런했습니다. 메시는 2022년 월드컵에서 팀에서 두 번째로 느린 최고 속도를 기록했지만 여전한 가속도로 수비진을 농락했습니다. 뉴캐슬전의 손흥민은 자신의 신체를 갉아먹는 유형의 플레이 하나 없이도 경기를 장악했고 팀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후배를 밀어내고 출전하여 PK골로 기록을 이어간 노장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기록이었고 심지어 그 경기에서 유독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절대 8시즌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7명의 기록 달성자 중 마지막 순간은 아슬아슬하게 닿았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축구를 펼치는 순간 8시즌 연속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앙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앙리가 9시즌 연속 기록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이적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년은 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선보이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런던의 왕이 나이가 들어 젊은 선수에게 밀려나고 눈물을 흘리며 은퇴하는 심파 따위는 없었습니다. 앙리의 나이를 손흥민에게 대입하면 다음 시즌 그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여 4년은 더 주전으로 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범인들에게 30살은 많은 나이로 비춰졌지만 그와 동등한 연속 기록을 쌓은 선수의 케이스에서 30살은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빛나는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했던 축구 소년의 여정은 전혀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숫자의 소가 현실을 놓칠 때가 있지만 손흥민은 똑같은 얼굴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현재 진행형이라 답해도 아버지가 꿈은 크게 가져라고 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배울 거면 좀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큰 몸으로 여전히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아들의 기록을 손흥정 씨는 어떤 감정으로 지켜보셨을까요? 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이른 나이에 잃은 손흥정 씨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키웠습니다. 10대의 손흥민을 두고 이미 20년 후의 신체를 산정한 훈련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에 입단도 시키지 않고 아들의 무릎 연골을 챙겨왔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키워내고 지켜낸 무릎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8년이 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도 안 되는 꿈을 품으면서도 속에서는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되뇌었고 비현실적이게도 그 꿈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프로 데뷔골을 넣자 잠시 기뻐하다 노트북을 뺏어버린 아버지. 아들의 트로피를 모두 치워버린 아버지. 모두가 아들을 월클이라 부를 때 혼자서 월클이 아니라던 아버지. 아들이 영광에 취할까봐 내일을 두려워하며 겸손만을 이야기한 아버지. 그 모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선수가 아닌 롱런하는 선수입니다. 손흥정 씨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장 높은 지점보다 가장 긴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를 아빠가 이렇게 팍 얘기해 주시다 보니 제 자신이 부족한 거를 느끼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많은 부담감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또 건망져질 수 있고 그걸로 이렇게 딱 잡아주신 분이 저희 아빠가 이셔서 아빠가 항상 옆에서 그런 거를 조금 잘 차단해 주시고 잘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조금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빠한테 칭찬을 받거나 뭐 그러면 순간 이렇게 또 건방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가 저한테는 잘했어도 칭찬 안 해주시고 그냥 뭐 수고했어 이 한마디. 아들은 8년의 기록으로 아버지에게 답했습니다. 부자의 경이로운 여정은 단지 월드클래스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간절히 응원합니다.